엄마의 귀. 김순자는 손자 준우의 우유병을 씻으면서 거실 시계를 흘끔 봤다. 오후 6시 30분. 딸 지혜와 사위 민수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다. 할미 배고파. 3살 준우가 소파에서 몸을 비틀었다. 순자는 서둘러 손을 닦고 냉장고를 열었다. 딸이 아침에 준비해둔 이유식 용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6개월째였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순자는 시골집을 비우고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엔 한 달만 도와주려 했지만 어린이집 대기가 길어지면서 6개월이 되어버렸다. 좀만 기다려, 우리 준우.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다. 순자는 이유식을 저어 식히고 준우를 식탁 의자에 앉혔다. 한 숟가락, 2숟가락. 준우의 입 주변이 이유식으로 범벅이 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딸 지혜가 들어왔다.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순자는 손을 닦으며 일어났다. 어서 와. 저녁 준비 다 돼 있어. 아, 엄마. 저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회식도 있었는데 상사가 임신한 거 알고 빼줬어요. 지혜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웠다.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아침에 장을 보고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10분 후 사위 민수도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밥 먹어요. 순자는 준우를 씻기고 재우기 시작했다. 준우는 피곤한지 칭얼거렸다. 침대에 눕혀 토닥이자 금세 잠들었다. 거실에서 딸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팀장님이 계속. 순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밥 먹어라. 식겠다. 네, 지금 가요. 하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순자는 혼자 상을 받아 먹었다. 10분쯤 지나자 둘이 식탁으로 왔다. 엄마, 이거 좀 짜요. 지혜가 불고기를 먹다 말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어머니, 저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얼른 말했지만 젓가락질이 느렸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 순자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딸 부부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는 화장실로 가려다 멈칫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그러니까 말이야, 언제까지 이래야 돼? 민수의 목소리였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어린이집 대기가 아직. 대기? 대기는 개뿔. 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우리가 편하잖아. 그래서 빼는 거 아니야?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에이, 인정해. 솔직히 편하잖아. 공짜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에 식모까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데? 너무 답답하다고. 집에 오면 꼭 감시받는 것 같아. 어머니 눈치 보여서 맥주도 못 마시겠어. 그래도 엄마가 해주시는데. 그게 그거야. 요리도 솔직히 맛없잖아. 엄마 입맛이지 우리 입맛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 간섭하시고. 준우 키우는 것도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고. 순자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근데 오빠 그래도 우리 엄만데. 맞아, 장모님이시지. 그래서 더 조심스럽지. 친엄마면 뭐라도 하겠는데 장모님이니까 참는 거야. 근데 솔직히 너도 불편하잖아. 맨날 엄마 눈치 보면서 사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맞아. 지혜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니까. 우리 둘이서 살 때가 더 좋았잖아.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주말에 늦잠 자고. 지금은 뭐야?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답답해. 그럼 어떡해? 어린이집은 아직이고. 어린이집 순서 빠른데 알아봐. 돈 좀 더 들여도 괜찮으니까. 나 진짜 못 참겠어. 요 며칠은 회사 가는 게 더 편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슬슬 눈치를 줘. 너무 오래 계신 것 같다고. 우리가 이제 적응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 에휴,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장모님한테 말 못하겠어. 순자는 화장실도 못 가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6개월. 아침 6시에 일어나 준우 분유 먹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준우 재우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참았다.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외손자를 위해서. 그런데 공짜 베이비시터, 식모, 맛없는 요리.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준우를 깨웠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지혜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엄마, 저 오늘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 알았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지혜는 씻고 나와 서둘러 옷을 입었다. 엄마, 저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늦겠어요. 그래. 지혜가 나가고 민수도 곧 나갔다. 순자는 준우에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생각했다.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다. 처음엔 서러웠다. 그 다음엔 화가 났다. 그리고 새벽녘 깬 결심이 섰다. 그래, 짐 싸자. 순자는 준우를 거실 매트에 눕히고 작은 방으로 갔다.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을 개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준우가 거실에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순자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안 돼. 나까지 저 아이를 버리면. 순자는 주저앉았다. 딸과 사위는 미워도 준우는 죄가 없었다. 그 작은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기엔 아직 너무 어렸다. 순자는 가방을 다시 넣고 거실로 나왔다. 준우를 안아 올렸다. 준우가 까르르 웃었다. 할미가 참아야지. 그날 저녁 순자는 평소보다 푸짐하게 저녁을 차렸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 김치찌개.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지혜와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와, 오늘 진수성찬이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둘은 밥을 먹었다. 순자는 맞은편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민수가 갈비를 집어먹으며 지혜에게 속삭였다. 오늘 왜 이렇게 잘 차려줬지? 몰라. 무슨 날인가? 순자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었다. 준우를 더 정성스럽게 돌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혜와 민수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대충 대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준우가 울어도 엄마한테 맡겨라며 외면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또 그 대화를 들었다. 어머니가 요즘 더 열심히 하시는데? 응. 뭔가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설마. 그날 조용히 얘기했잖아. 그래도 이상해.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그럼 됐지 뭐. 어차피 우리한텐 좋은 거잖아. 순자는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다만 쓸쓸했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다음 날 순자는 아침 일찍 준우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정자에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봤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새로 오신 분? 손주 보러 오셨어요? 네. 저도 그래요. 외손주 돌봐주고 있어요. 순자는 정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 할머니는 벌써 1년째 딸네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어쩌겠어요. 딸이 일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순자는 그 말에 울컥했다. 저도요.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결심했다. 짐을 쌌다. 이번엔 정말로. 저녁 무렵 지혜가 퇴근했다. 현관에서 순자의 가방을 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나 내일 시골 갈 거다. 예. 갑자기 왜요? 순자는 지혜를 똑바로 봤다.
너희가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어린이집은 아직이고. 알아. 그래도 가야겠다. 민수가 뒤늦게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시골에 볼 일이 좀 있어서.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그럼. 준우는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가 돌봐야지. 부모잖니. 지혜가 황급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나도 내 집에서 쉬고 싶구나. 순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혜와 민수는 거실에서 수군거렸다. 이거 어떡해? 당장 내일부터 어린이집 대기를. 미친, 그게 당장 되는 게 어딨어. 그럼 엄마 붙잡아야지. 어떻게 붙잡아? 가시겠다는데. 둘은 밤새 난감해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지혜가 부랴부랴 일어났다. 엄마 정말 가시게요? 응. 최소한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만. 안 돼. 순자는 단호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혜야. 네. 일주일 전 밤 너희 대화 들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수도 뒤에서 얼어붙었다. 뭘 들으셨는데요? 다 들었어. 공짜 베이비시터, 식모, 맛없는 요리. 엄마. 괜찮다. 나도 이해해. 너희 입장에선 불편했겠지. 나도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지혜가 순자의 팔을 잡았다. 순자는 천천히 돌아봤다. 지혜야, 나도 사람이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뒤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상처가 되더구나.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다만 이제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거야. 순자는 팔을 빼고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문이 열렸다. 어머니. 민수였다. 그는 순자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며 민수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에필로그. 한 달 후 순자는 시골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응. 엄마, 준우가 오늘 걸음마 처음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는데.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진이라도 보내줄래? 네. 곧 준우가 아장아장 걷는 동영상이 왔다. 순자는 몇 번이고 재생했다. 다음 날 택배가 왔다. 지혜와 민수가 보낸 것이었다. 손편지와 함께.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지도요. 사랑해요, 엄마.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골집 마당에 봄꽃이 피고 있었다.